네, 관광개발론 12주차 두 번째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에서는 63페이지 표 Tourism Development Related to Cultural Resource, 문화자원과 관련된 거요. 외부 요소 중에 두 번째인 Cultural Resource요. 첫 번째는 Natural Resource, 자연자원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문화자원에서 이제 앞에서 세 번째 거에서 ethnicity, 그러니까 다민족 그런 거 얘기한 거고요. 로어라는 거는 전설이요. 그래서 향토 사학자들 그런 분들과 교류를 하면서 아니면 그런 분들이 쓴 책을 보면 부산에도 자라섬이라고 있죠. 자라 모양으로 생긴 섬. 그것과 별주부전을 엮으면 그거는 부산시에서는 아직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수업 시간에 자원 해설론 시간인가 어느 조가 그걸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의 전설, 그렇죠. 그게 이제 전설에 관한 지식, 그런 게 로어거든요. 우리 그 서구의 비성마을,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비성마을을 싹 깔아뭉개고 거기다 무슨 주차장을 만든다고 그러는 것도 있었는데, 관광 차원에서 보면 만약에 그걸 헐어내고 주차장을 만든다고 그러면 하나의 문화자원을 잃는 거죠. 비석마을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 무덤이 있었는데 그 위에다 이제 집을 지으면서 비석을 갖다 돌처럼 집 짓는 데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비석 그 남아 있어요. 상당히 독특한 케이스죠. 거기다가 스토리를 입히면 되죠. 여기 또 우리 여기 안창마을 있죠. 하늘기숙사 뒤로 보면 안창마을이 있습니다. 피난 시절에 6.25 때 내려오고, 그래서 그 일부에서는 거기를 또 호랭이 마을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 안창마을의 유래, 어떻게 호랭이가 호랭이 마을로 되었나, 그런 것들도 잘 찾아내면, 그러니까 결국은 테마를 입히기 위한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내는 거죠. 그다음에 에듀케이션, 이것도 교육도 문화자원이다.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미국 동부를 여행할 때 뭐 MIT도 가고 했는데 하버드 대학을 간 적이 있었어요.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서 보면 하버드 동상 앉아 있었던 것 같죠. 앉아 있는데 보면 그 앞에 가면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 또 유독 왼발인가 오른발 그가 고기가 반짝반짝해요. 왜 그러냐면 중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저 오른발을 만지고 가면 자손 중에 누군가가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한다. 그런 걸 만들어냈죠. 근데 너도 나도 만지기 시작하죠. 그럼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냐고요? 우리 부산에도 보면 저기 가면 해동 용궁사라고 있죠. 해동 용궁사에 가면 이렇게 배가 뿔룩 나온 그런 저는 불교를 잘 몰라. 불교는 그 스님은 아닌 것 같고 뭐 하여튼 근데 그 배 앞을 보면 배 나온 부분 보면 반질반질해요. 똑같아요. 거긴 또 뭐라고 했냐고요? 아들 낳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그게 개발을 위한 외부적인 요소 중에 문화 자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지나가는 얘기처럼 흩쳐 듣는 것도 자원이 되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 이것도 관광 자원화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게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영도에 거주하시는 분이 집이 영도에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한번 영도에 들어오신 분들은, 영도에 들어가신 분들은 돈을 많이 벌어도 영도 밖으로 안 나간다고 그러죠. 최근 들어서 뭐 나간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서는 거의 나가는 건 큰일 나는 거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나가면 거지 된다고 그러는데요. 영도에 있으면 삼신 할머니가 지켜준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 플란다스의 개라는 만화 영화를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네덜란드의 어느 마을에 가면 플란다스의 개가 있어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은 저게 왜 있는지를 모른대요. 일본 작가가 그린 만화 영화거든요. 일본 사람들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그거에 맞춰서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은 그 시대 배경으로 네덜란드 쪽에 있는 걸 배경으로 한국 만화 영화이긴 해요. 그죠? 그런 것들이요. 사방팔방에 그런 거는 찾으면 얼마든지 돼요. 그러니까 개발할 때 개발할 수 있는 테마를 발굴을 하는 거죠. 뒤져보고 찾아보고 만들어내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화 자원은 굉장히 가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화 자원. 에듀케이션 얘기다 하버드 얘기하다가 옆으로 또 샜네요. 신발만주. 우린 많잖아요. 또 경남의 어느 마을이었는데 요새 마을 이름이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마을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돌인데 착한 소원을 빌면 소원을 빌고 돌을 들어서 돌이 들리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그러죠. 안 들리면 나가리 되는 거고.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근데 교육적인 거. 이거 갖고는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학부모들은 서울대, 연대, 고대, 이대, 요즘은 서성한 어쩌고저쩌고 쫙 서열 세워져 있습니다만. 그래서 초창기 그런 걸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거든요. 부산에 있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들을 대상으로 서울의 대학을 방문하는 관광상품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떠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유는 뭐냐면요, 많은 학부모들은 내 아이가 아까 말한 그런 대학에 입학하길 원해요. 그래서 한 번쯤은 거기를 보여주고 싶어 하죠. 근데 막상 서울까지 가는 건 되는데 대학가 거기서 뭐 어디 마땅히 묵을 데도 없죠. 호텔에 몇십만 원씩 주고 호텔에서 자기는 그렇다고 애들 데리고 모텔 들어가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단체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뭐 서울 인근에 유스 호텔 많거든요. 산정호수 그쪽에도 많고 그 구리 쪽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문화적인 요소, 시대의 흐름, 이 시대의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가, 그게 개발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원하는 걸 찾아서, 그러니까 항상 그거 늘상 얘기했듯이 불편한 게 뭔가 그걸 해소해 주면 돼요. 앞부분에서 얘기했죠. 관광 개발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맞닥뜨리지 않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아예 애시당초 설계 단계, 개발 계획 단계에서 불편을 마주치지 않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많은 개발지가 불편과 마주쳐요. 왜?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한 게 아니라 단순히 돈 버는 것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돈 버는 건 되나? 오래 못 가죠. 오래 못 가요. 됐고요.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 트레이드, 프로페셔널리즘, 인더스트리, 산업. 그러니까 관광학 원론 시간에 아마 했을 거예요. 산업관광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는 전 서울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으니까 해태제과 공장 견학을 갔어요. 공장 견학 과자가 만들어 놓은 거 쫙 보고 거기다가 과자 종합 과자 세트 같은 거 하나 선물 받아오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또 여러분들하고 전학년 답사를 갈 때 여주 그 오비 맥주 공장 견학을 해요. 그러면 오비 맥주 공장에 가서 맥주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 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면 생맥주를 한 잔 시음을 하죠. 무한 리필이요. 안주는 그냥 새우깡. 근데 저는 술을 잘 못 먹어요. 술 먹고 노는 건 좋아하는데, 학생들하고 어울리고 그러는 건 좋아하는데, 소주는 2잔이 주량이거든요. 어쨌든 학생들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세상에 난 생맥주가 그렇게 맛있는 건 줄 몰랐어요. 거기선 바로 나오기 때문에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관광 상품이 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포항 제철 그런 데도 견학 와요. 주로 누구? 동남아권에서. 그 산업 시찰단 명목으로. 그죠? 그런 것도 문화자원으로서의 관광 개발에 가치가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제발 많이 놀러 다니시고 많은 경험을 하셔야만 관광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가 될 수 있어요. 관광은 노는 거잖아요. 내가 놀아야 남을 놀게 해주죠. 내가 놀면서 불편을 느껴야 그걸 개선할 수 있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다니만 다니면 재미없어요. 그거는. 됐고요. 프로페셔널리즘. 야, 이거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여기서는 퍼포밍 아트 나오는데 요즘은 좀 코로나 때문에 다 코로나 때문이네. 마술사 있죠. 그죠? 마술사. 우리나라도 몇 명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요. 프로페셔널리즘 또는 아니면 행위 예술가 뭐 그런 거요. 그런 것들도 문화 요소로 작용을 해요. 딱히 마술사 뭐 그런 거 말고는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됐고요.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헬스, 릴리전, 스포츠 이런 것도 문화 자원이라는 거죠. 스포츠는 뭐 늘상 많이 얘기했죠. 부산하면 뭐 야구, 야구에서 쓰레기 봉투 뒤집어 쓰고 응원하는 거. 또 파울볼 나오면 아주라 아주라 하는 거. 그다음에 데드볼도 투수가 데드볼을 넣으면 막 하는 거, 소리 지르는 거. 스트레스 해소예요. 아마 그것도 특허는 안 나죠. 만약에 특허를 낼 수 있다면 사직구장에서만 할 수 있게 한다면 쓰레기 봉투 그거 뒤집어 쓰고 하는 건. 근데 아마 이제 없어질 거라는 것 같죠. 왜냐하면 비닐이기 때문에 비닐을 나눠주고 그러는 게 또 환경 오염 뭐 그런 걸 또 갖다 들이대요. 근데 그런 것만은 좀 어떻게 그 구단에서 수거를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걸 슬기롭게 할 수 있는 걸 만들어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부산만의 독특한 문화 자원이 되는 거죠. 부산의 독특한 문화 자원이 되는 거예요. 또 스포츠에서도 저 송정에 가면 보드 타죠. 보드 타죠. 그죠? 윈드서핑 같은 거 하고요. 또 영도에 가면 스킨스쿠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을 둘러서 우리의 없는 것들을 갖다 붙이면 그게 문화가 되는 거죠. 그죠? 또 religion, 종교. 종교에는 별로 요즘 코로나 사태 이후로 종교에 대해서 아주 짜증이 나는 사람 중에 짜증이 나는 1인 중에 하나인데 종교 같은 경우는 우리는 불교예요. 불교. 불교인데 기독교는 교회가 되게 많은데 뭐 딱히 뭐 그럴 거 없죠. 있긴 있어요. 천주교 성당들이요. 천주교 성당들은 서울의 명동 성당도 있고요. 중간중간에 있죠. 여기 밀양 쪽에 가면 천주교 순례지도 있고요. 그런데 천주교보다는 우리나라는 불교예요. 조선시대는 억불 숭유 정책을 했죠. 억불. 제가 배울 때는 배불이었어요.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숭상한다. 그런데 억불이라고 그러거든요. 억불. 왜냐하면 조선 왕조에서도 세종도 안에다가 궁 안에다가 절 지었었고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절들이 많이 남아있죠. 그런데 공교롭게 다 물 좋고 공기 좋고 물 좋은 산 속에 있죠. 이유는 아까 얘기한 대로 국가적으로 불교를 억제했어요.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게 쫓겨난 거죠, 산 속으로.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치 좋은 데는 다 사찰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과언이 아니죠. 우리 또 통도사, 삼보사찰 중에 하나죠. 부처님의 진심사리가 있는 곳이요. 통도. 우리 여기 저기요. 체육관 위로 가면 안국사라는 절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요. 뭐 그렇게 유명한 절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종교적인 것들도 굉장히 문화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국립공원에 가면 유명한 절 많죠. 하동 쌍계사, 그죠? 그런 것들이 다 개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요소죠. 그러니까 자세히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은 관광지로 개발할 요소가 사방팔방에 선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나이 때는 주로 액티브한 거, 사진 찍기 좋은 거, 움직이는 거, 먹는 거 그런 거거든요. 20대들은 대부분 그래요. 근데 30대, 40대, 50대가 되면 또 그런 게 아마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 세대가 50대가 되면 그땐 또 뭔가를 찾으려고 할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요. 그다음에 헬스, 건강에 관한 것도. 그래서 역시 코로나로 혼자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집에 있기는 답답하고 그러면서 가볍게 등산복 아니죠. 레깅스 입고 남녀 불문 레깅스 입고 가볍게 산행하는 사진 찍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관광 개발 시청 가서 회의를 하면 초창기 그런 얘기를 무지 많이 했던 거거든요. 해운대만 드립다 팔아먹으니까 여름철에만 관광객이 오는 거죠. 부산은 산이 많아요. 의외로 높은 산이 아니고 산책하기 좋은 산. 뭐 전문으로 등산을 하신 분들은 산을 정복한다는 개념도 있지만 점점 고령화되면서 건강을 위해서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가끔 산에 그러니까 요즘은 안 가요. 그 초반에 모임할 때는 산에 가면 그 남들이 가니까 따라갔죠. 그럼 산에 큰 나무에다 등 팍 부딪히면서 그런 아주머니 아저씨들도 많고요. 그죠? 근데 한 가지가 뭐가 문제였냐면 산에 가면 길 표시판이 없어요. 표지판이. 그 등산로도 어떤 데는 잘 안 돼 있고요. 그걸 제대로만 하면 건강으로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죠. 그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늘상 예를 드는 건데 좀 약간 변질이 돼서 좀 짜증이 나긴 하는데 대한민국은 한의학이 또 발달돼 있죠. 중국과 또 차원이 다른 한의학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양의도 있지만 한의원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 좋고 공기 좋은 데다가 휴양시설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한의사분을 초빙해서 진맥하고 탕약, 보약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 하면서 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은 거죠. 황토 찜질방도 하면서 그래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는 곳. 한 군데 보긴 했는데 이 돈만 밝히다가 그냥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의사가 거기에 있지를 않아서 그래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는 모습에서 의외로 근데 그거를 왜 안 찾아질까? 왜 우리과 학생들은 못 찾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원인은 단 한 가지죠. 나 중심으로 하니까 그래요. 관광은 일상에서 탈피하는 거죠. 나한테는 하면이 별 그게 없잖아요. 또 바다가 별로, 부산 사람들은 바다에 별로 가죠. 근데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한옥 같은 것도 지금 시골에 가면 다시 한옥촌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죠? 전주 한옥마을이 뜬 이유도 그거죠. 사실 전주 한옥마을도 그런 거죠.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자꾸 땅 사갖고 일식가옥을 지으니까 자기네끼리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땅 사서 집 짓고 그대로 보존했던 게 그거죠. 그 안에서 숙박하는 것도 그렇고 요즘은 전통 한옥을 카페로 만든 것도 있고요. 결국 그것도 문화예요. 헬스하고 무슨 상관이 갖다 붙이면 되죠. 몸에 좋은 녹차, 연잎차, 꽃잎차 많잖아요. 그죠? 아이스 아메리코만 팔지 말고 그리고 거기다가 스토리를 입히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히 고민하고 연구하면 개발할 수고지는 많죠.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남이 하는 걸 따라가니까. 엊그저께 저기 했던 거는 뭐 전화 와서 이런저런 얘기 해줬던 거는 경주에 또 짚라인 만든다고 그러거든요. 이러다가는 또 온 나라가 짚라인 천국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누가 뭐 하나 하면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따라가더라도 변형을 하면서 우리만의 색깔을 입혀가면서 따라가면 독특한
혁혁한 자원이 되는데 그런 걸 못하죠. 엔터테인먼트는 아까 BTS 얘기하면서 했죠. 그죠? 그러니까 또 영화도 있잖아요. 아이언맨 뭐 그런 거 뭐 광안리에서 찍었대나 광안대교에서 찍었대나, 그리고 광안리 해수욕장에다 아이언맨 동상인가 영화사에서 제작을 해줬는데 그것도 어떤 미친놈이 술 처먹고 훼손해서 흐지부지 돼버렸죠. 또 광안리에는 또 미술 전시품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오락적인 엔터테인먼트가 여러분이 아는 것 같고 만들어내면 개발은 돼요. 근데 지금 대체로 개발을 하시는 회사분들이 건축이나 뭐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관광 마인드가 없는 거죠. 항상 하는 얘기지만 관광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한다고 덤벼들어요. 그런데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늘상 이 개발론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관광경영 동대 국제관광경영학과 3학년만 마치면 부산시의 관광국장보다 훨씬 관광에 관련된 지식은 많다. 오히려 더 전문가다.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공무원분들은 순환 모직을 하거든요. 2년 관광과에서 근무했으면 그 다음 2년은 뭐 교통과 가서 근무하고 그 다음은 복지과 가서 근무하고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게 옛날에는 안 그랬대요. 그런데 하도 한 자리에 오래 있으니까 비리가 많고 그래서 돌아가면서 공무원의 역량 강화 그런 거에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잘 모르죠. 그래서 처음엔 뭣도 모르고 가서 열심히 수업 아닌 수업도 강의도 하고 했는데 한부예요. 써먹을 만하면 딴 데로 가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전문가로서 자질이 있어요. 앞부분에 첫째 시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촌 뉴딜 사업한다고요, 국가에서. 한 동네마다 100억 가까운 돈이 날아오는데 정부 전부 다 국비로. 국비가 100억. 그런데 부산시에서 지출해야 되는 돈 하나도 없음. 그러면 국비만 받아가지고 그 어촌 마을을 확실하게 바꿔 만들 수 있는 건데 뭐 할 게 없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게 하다 안 되니까 관광 쪽에다 도와줘요, 살려줘야 하는 거죠. 어촌 마을도 되게 많죠. 일단 체험 마을도 되고 맨날 뭐 조개 줍기 체험 그런 거 말고 그건 뭔데요? 찾으세요. 전통 어업 방식도 있죠. 그걸 쫙 벗어 뿌린 다음에 마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삶을 때 그물을 쫙 놓고요. 그 다음에 밀물 때는 그걸 끌어들이는 거죠. 갯벌에 나가서 쫙 뿌렸다가 그 그물을 쫙 펼쳤다가 사람들이 끌어들이면 거기에 고기 있는 거예요. 서해안의 어느 마을에서 하나 하죠.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자원이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서해안에 제주도에도 있고 서해안에도 있죠. 돌로 이렇게 담을 만들어 놓고요. 바닷가에다가. 그 다음 밀물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돌에 고기가 갇히죠. 그리고 물이 나가요. 근데 멍청한 고기는 그 속에 계속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만 건져내면 뜰채로 떠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 어업 방식도 돼요. 더 나가면 고기잡이 체험도 할 수 있어요. 규모를 키우면요. 그러니까 이 문화자원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살아온 모습, 우리가 사는 모습 그 자체가 다 자원인 거죠. 그걸 갖고 관광이라는 모자를 씌워주면 그럼 아름다운 자원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서 얘기했지만 문화관광론이라는 과목을 만들면서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만들어낸 거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요즘에는 또 다시 요즘 들어서 관심이 많죠. 그러나 문화관광이라는 과목을 개설한 관광 관련 대학은 그닥 많지 않아요. 문화관광론이라는 그 교재도 몇 권이 안 되죠. 네, 그것도 대부분 문화를 왜 그러냐면 이게 문화라는 게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래서 그거를
관광 쪽으로 포커싱을 하기가 그 학자의 입장에서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어쨌든 이 앞에 내추럴 리소스 두 번째, 컬처럴 리소스까지 하고 관광 개발론 12주차 두 번째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동영상의 과제는 뭘 낼까요? 과제는 건너뛰읍시다. 그러니까 첫째 주 동영상 과제만 있는 걸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끝. 아니요, 건너뛰지 말고 옛날식으로 합시다. 국제관광학과 관광경영학과 관광개발론이 강의가 되는 강의실은 몇 호실인가? 국제관 몇 호실인지 그 숫자만 적으시면 돼요. 3개로 돼 있죠? 꽁꽁꽁 그거 적어서 내십시오. 끝.